자, 터틀 방식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트레이더와 그 다음에 거래 기법,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연관 관계를 또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것은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거죠. 트레이딩 기회의 원천인 동시에 트레이딩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기회의 원천도 또 되지만 반대적으로 장애물도 된다는 이야기죠. 감정을 다스려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방치해라. 그러면 필히 공경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면 성공하고 어떠한 방치를 하면은 공경에 처할 것이다. 그 말이죠.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면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제가 이제 자꾸 우리가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시장은 수많은 개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개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희망, 그 다음에 걱정, 그 다음에 결정, 두려움, 망설임 이러니 어떤 심적인 요인들로 가득 차 있다. 트레이더라면 이렇듯 다양한 감정에서 창출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포착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 다양한 감정들은요, 가격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시장에서. 곧 차트에 다 나타나죠. 다행스럽게도 매우 뛰어난 사람들, 즉 행동 경제학을 창시한 학자들이 인간의 감정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 놓았다. 행동 경제학 분야는 흥미로운 저서 비이성적인 과열과 이성적인 뭐다지요? 과열과 탐욕이죠. 여기 나오네. 탐욕과 공포를 넘어서를 통해서 이게 책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상세히 다룬 바 있다. 행동경제학은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과 이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래자와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저도 예전에 이건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트레이딩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의 어떤 군중의 행동 방식과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격 변동은 평소에 냉혹한 태도를 지녔던 사람들로 하여금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경험을 좀 했거든요. 예.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그렇게 차트를 잘 알면서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처구니없는 실수. 이게 이제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떠한 조급함, 성급함, 망설임, 또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겁니다. 이게 자, 행동경제학을 시장의 현상과 상황과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매수 매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인간의 인지적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여기서도 사용이 된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사람들은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체계적인 실수를 보세요. 체계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향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야.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체계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향이 높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강압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을 때 강압적인 환경이죠. 리스크나 이변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많다. 돈을 잃거나 버는 상황보다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심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손실의 두려움의 반로입니다. 그게 손실의 두려움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그 손실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있죠. 아까 여기 이야기했죠. 체계적으로 어떤 비효율성을 가진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우리 데이 트레이더는 강압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겠죠. 가정 내에서 트레이더에 대한 어떠한 반대 의견, 이런 것도 가정 불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부족했을 때 남한테 빌려온다든가 대출을 받는다거나 또 급히 써야 될 돈이 있는 그런 자금 갖고 트레이딩 하게 되면 이 강압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판단착오가 일으켜야 상당히 심리적으로 확률이 높아지죠. 자,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세요. 행동 경제학에서 인간이 어떠한 강압적인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그러죠.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이러한 경향을 간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여러 감정들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깨달아야지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이러한 경향을 간파하고 이를 도리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활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떠한 감정을 자기가 반대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트레이딩 안 하는 거지. 좀 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휴식을 하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어떤 지혜로운, 어떤 명철한 그러니 필요하겠죠.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이들은 다른 누군가의 실수나 판단 착오는 곧 자신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성공적 트레이더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제어하고 남이 실수나 판단 착오를 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능한 트레이더는 이러한 실수가 가격, 움직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관해서 잘 알고 있다. 터틀이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방식은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변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성공적 트레이더는 자신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시장 참여자의 인지적인 어떤 편향, 이런 것을 간파하고 그게 차트에다 다 나타납니다. 차트는 그 시장이라 했죠. 트레이더의 감정과 인지적 편향, 아주 오랫동안 경제 및 금융 이론은 합리적 행위와 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왔다.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용한 정보를 모두 고려한 후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학자들의 이야기고 트레이더는 이것이 완전히 허튼 소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이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다른 트레이더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비합리적인 행동 패턴 덕분에 돈을 번다. 자, 우리 트레이더는 뭡니까? 특히 해선 트레이더는 우리가 이거 제로섬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비합리적인 행동 덕분에 돈을 번다. 학자들도 대다수 사람들이 그처럼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도 없이 많이 발견했다. 판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 또 비합리적인 행동의 범죄에 관한 연구 사례는 상당히 많다. 트레이더로서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의아해야 할 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비합리성이 내재되어 있고, 터틀은 여기서 비롯한 시장 변동을 토대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트레이딩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감정을 수도 없이 경험한다. 자, 보세요. 희망. 매수했으나 곧바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확신한다. 곧바로 하지 않죠. 우리가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도 매수했으나 방향은 올랐으나 거기서 이제 변동하다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입한 순간에 바로 상승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상승을 하게 되죠. 그건 이제 방향 옳았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걱정. 더 이상의 손실은 볼 수 없다.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손실이 나는데도 한마디로 이것은 이 손실 만의 심리에 의해서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거. 탐욕. 지금 이 포지션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 포지션 크기를 2배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탐욕들. 걱정, 탐욕, 절망. 이 트레이딩 시스템은 적절하지 않대. 계속 손실을 냈다 하느니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터틀 방식은 이와 같은 일관된 기질이나 성향에서 사람은 트레이더는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개인 트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어떤 기질과 성향이 나타납니다. 에서 수익 기회가 창출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번 장은 적절한 사례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비합리적 사고 유형이 트레이더에게 유리한 시장 패턴을 어떻게 창출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 방식을 만들어 왔고 보다 원시적인 환경에서 곧잘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그 원시적인 근본적인 주관된 어떤 감정의 상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의 현대 문명에 접하고 있는 사람이나 인간의 감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환경에서 곧잘 들어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트레이딩 분야에 넘어오면 이러한 인식은 방해만 될 뿐이다. 감정이란 게 인지적 평양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사람들이 현실을 자각하는 방법상의 오류 혹은 왜곡 현상을 인지적 평향이라고 한다. 인지적 평양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올바른 어떠한 이성을 가진 것보다는 어떠한 편향적인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트레이딩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평양 및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트레이더에서 인지적 평양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우리가 보죠. 손실 회피.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 이게요, 즉 말하면 어떤 이 손실 회피라는 것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방향성이 틀려가지고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손실을 피하고자 뭐를 한다?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청산해버리면 손실은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전을 기대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에서는 어떠한 반전을 기대하는 희망은 트레이딩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을 회피하죠. 그러다 보면 누적 수익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몰 비용 효과. 장래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보다는 이미 지출한 비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것도 이제 손실 비용, 손실 거의 마찬가지죠, 이게요. 즉 말하면 이제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걸 청산을 안 해. 왜? 이미 지출한 비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 이걸 보고 이제 매몰 비용 효과라고, 그 다음에 처분 효과. 현재 이익을 보존하는데 급여하는 반면, 현재 이익이 났어. 나는 중요해요. 그러면 극구하는 반면에 손실은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수익 보존 심리로 인해서 조기 청산하게 되죠, 이게요. 그리고 손실 남은 손실 만의 심리로 인해서 반전을 기대하는 희망이 생기는데, 이게 조기 청산과 손실 만회를 위한 어떠한 반전을 기대하는 희망, 이런 것은 전부 트레이딩의 독이 됩니다. 자, 결과 편향.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당시의 결정의 질보다 당시에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 한번 봐보세요. 결과 평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진입했어. 그 다음에 과정을 겪고 결과가 있겠죠. 그럼 과정 중에 있어, 지금. 과정 중에. 현재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결과를 어떠하니 목적을 두고 결과를 먼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결정 이주를 당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까지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결과에 아직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다 이 과정상에서 어떤 오류가 생기죠.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자기 어떤 방향과 이것이 역으로 흘러갈 때 애초에 생각했던 이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실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최신 평양, 과거의 자료나 경험보다 최근 자료나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 이게 이제 앵커링 효과 같은 것이죠. 이게 자,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에서 배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의 핵심 패턴을 이 원리죠, 이게. 그래서 이 최신 어떤 정보를 듣는다거나 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지금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최신 정보죠, 이게. 그런데 경험에 비하면 어떤 현상이 나 도리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자료나 이게 허투루 판단을 하게 되면 비중을 더 크게 되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트레이딩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과거죠. 이것에 중점을 맞추는 것보다 최신 이런 자료. 그러니까 이것이 가벼운 트레이더의 어떠한 경향이죠. 자, 단내리기.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 이게 이제 앵커링 효과고, 밴드 웨건 효과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그것을 믿는 경향이에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죠. 다른 사람이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어떤 경향. 이게 밴드 웨건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 법칙에 대한 믿음. 극히 적은 정보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없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 소수의 법칙. 이 소수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보면 어떠하니 이단성 있는 교주들, 우리가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면은 저건 이단이고 사기꾼인데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있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인지적 편향에서 나온 거죠. 이상에 열거한 것이 심적 왜곡의 전부는 아니다. 그 외에도 많다는 이야기죠. 트레이딩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인지적 왜곡의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각각 인지적 편향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자,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손실회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회피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것과 손실을 피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100를 잃은 것과 $100를 벌지 못하는 것은 결코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건은 것이다. 연구 결과 손실은 심리적으로, 손실이라는 것은요, 심리적으로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보세요. 우리가 이익을 나눈 것은 조기청산하죠. 수익 보전 심리에서. 그러나 손실은 뭐예요? 회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2배에 해당하는 어떤 힘이, 그러니까 손실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봤을 때, 심적으로. 자, 트레이딩과 관련하여 손실 회피는 기계적 트레이딩 시스템을 따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손실을 회피하고자 자동 프로그램이 정말은 기계적 트레이딩 시스템을 따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시스템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영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동 매매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도 어떤 손실 회피 능력은 회피하느니, 그러니 감정적인 영향은 이익보다도 감정적으로 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보다 많은 어떠하니 손실을 봤을 때 손실의 두려움이
트레이더의 심리를 마비시키는 현상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 사람은 특정 시스템의 규칙을 무시하거나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지 않는 데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보다 시스템을 따랐을 때 발생한 손실을 더 뼈아프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동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보세요. 규칙을 따랐을 때 발생한 1만 따의 손실은 규칙을 무시했을 때 발생한 2만 따의 손실과 같은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손실 제한 규칙을 가지고 자기가 트레이딩을 거래 원칙을 따라서 했을 때의 손실과 그 다음에 규칙을 무시했을 때 발생한 2만 달러, 그러니까 배가 됐죠. 이 손실과는 같은 무게감으로 온다 했으니까 뭐예요? 이게요, 손실의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따랐을 때 발생한 손실을 더 뼈아프게 느껴. 이게 이제 또 자기 합리화하고도 또 연관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 강하고 자기 합리화에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에서 손실 보는 것보다 손실을 약 봤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 쪽에 자동 프로그램으로 여서 손실이 더 크게 좀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왜? 기계는 남이잖아. 남의 내가 의지를 했죠. 그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몰 비용의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손실 회피하고도 이제 좀 연관이 있거든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매몰 비용, 즉 이미 지출한 비용에 크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말한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으로 말하면 신기술 개발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매몰 비용은 이 결정을 내려야 할 당시 당사자로 하여금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만약 다른 기술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출한 비용이죠. 이 신기술 개발비로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만약 월등히 좋은 다른 기술을 채택한다면 1억 달러를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 개발비로 이미 이제 했어. 그런데 이거보다 더 탁월한 다른 기술이 채택이 된다면은 이미 지출한 이 비용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이 기술을 채택한다면 전에 지출한 신기술 개발비로 지출한 비용보다 월등한 어떠하니 수익을 가져오는데도 이미 지출한 비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매몰 비용 효과입니다. 우리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손실난 트레이딩, 거기에 매몰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는 향후 2배 혹은 3배의 비용을 더 지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결정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 매몰 비용 효과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으며 집단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 이게 바로 군중심리죠. 여기 나오네. 손실 회피 경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포지션을 청산하는 일이 훨씬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왜? 매몰 비용이 이전에 투자한 매몰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때 포지션 청산은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트레이더가. 지금 내가 손실 나고 있는데 이걸 청산하면 이제 영구적인 손실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트레이더는 오판 즉시 청산하라. 손절 제한 지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청산해 줘야 됩니다. 자, 손 털지 않고 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시장이 다시 회복되어 손실이 이후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는다. 이게 손실만의 심리지. 이게 트레이딩의 쥐약입니다. 매몰 비용 효과의 경우 트레이더로 하여금 미래 시장 동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신참 트레이더는 시장의 미래의 동향에 대한 어떤 확신 때문이 아니라 손실금을 그냥 날려버리고 싶지 않아서 현재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택한다. 그런데 가격이 더 떨어지고 손실이 불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히 비참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제 제한 주문을 걸고 그 다음에 손실 제한 방향 오판 즉시 손실 제한 주문까지 오기 전에 그냥 손절매하는 이런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합리적인 사고라는 트레이더라면 당연히 이 시점에서 손절매를 해야 한다. 포지션 초기 진입 초기에 시장이 되었던 가정을 했는지에 관계없다 그 말이야. 상관없이 이제 시장은 그 가정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뭐가 시장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평가 담보금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당시 어떤 시장에 대한 판단, 가정과 판단이 잘못된 것을 나타내 주자는 이 말이지. 처음에 포지션 청산 한계로 정했던 그 지점에서 벌써 한참 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인지적 편향은 이 시점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된다. 회피하고 됐던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지고 포지션 청산은 더욱 꺼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실 제한 주문을 였는데 그걸 해지하고 다시 옮기는 거야. 밑으로 더. 그러면서 물타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트레이딩에 그게 설령 한번 다시 반전해서 수익이 전환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트레이딩에 독이 되는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파멸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의 행동 패턴을 지닌 트레이더는 결국 가진 돈을 모두 잃거나 애초 계획했던 손실 규모보다 더 큰 손실로 인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며 자신감 결여로 인하여 다음 기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2차적인 피해, 곧 트레이딩의 마비 현상, 마음의 동결 상태를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의 원칙이 있거든.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트레이딩의 올바른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 효과. 처분 효과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주식을 팔려고 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은 또 보유하고, 이게 이제 손실 회피죠. 싶어하는 심리를 가리킨다. 자, 처분 효과라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주식을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적의청산이죠. 그 다음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은 보유하고 싶어. 이게 바로 손실만의 심리고 반전에 대한 기대, 곧 희망이죠. 이게 트레이딩 습관이 되면 그 트레이더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매몰 비용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전에 한 결정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왜 손실 나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채 이전의 결정에 대해서, 손실 나는 결정에 대해서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빨리 확정시키고 싶어하는 경향은 손실을 피하고 싶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이게 적의청산이야. 이제 수익이 났어. 근데 예전에 이제 손실 났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 그래서 적의청산했더니 그 다음에 주가는 폭등하느니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죠. 이게 적의청산은 손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느니 수익 확보심입니다. 이게. 이런 경향을 가진 트레이더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리에서 빠져나온 시점을 너무 일찍 잡아버리기 때문에 손실 트레이딩에서 발생하는 많은 손실액을 메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딩은요,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딱 땡기느니 그 결정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잔타로 좀 약간 손실이 나도 그걸 전부 커버하고도 수익으로 전환시키느니 그런 한 방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한 방이라는 것은 타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과감한 신중한 용기가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편향이죠.
서두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지금 기술한 겁니다. 결과 편향. 결과 편향은 어떤 결정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 어떤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 내리는 경향을 말한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리스크나 불확실성과 같은 숱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각자 스스로 합리적이니 생각의 기준이 있겠죠. 그 판단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는 일도 종종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 요소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결과 평형에 빠진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체의 품질보다는 실제 발생한 일에 훨씬 큰 비중을 둔다. 트레이딩의 경우 올바른 접근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손실 트레이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게다가 그런 결과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트레이더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불신하게 되며 결국 자신이 사용했던 접근법의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는 이유로 그 접근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 보면요, 거래 원칙을 지키고 했는데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이 그 판단이 오판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판되느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 편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현실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로 봤어. 그런데 약간 손실이 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진입자리가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오판듯이 청산하고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 우리가 수익 기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는데 어떠한 그러니 미리 결과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늪에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거래하는 이 기법에 대해서 어떠한 접근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은 결과 편향은 주식 현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주식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과는 여러분 차트 보는 그 차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잘하는 사람이 바둑으로 말하면 1단이다, 바둑 1단이다 하면요, 데이 트레이더는요 9단 정도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주식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 하는 이런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편향. 그래서 이제 최신 편향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게 최신 편향과 결과 편향이 거의 같은 유사한 거다 이 말이죠. 최신 편향, 가장 최근 자료와 정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말한다. 지난주에 혹은 지난해에 이루어진 트레이딩보다는 어제 이루어진 트레이딩에 더 비중을 둔다. 같은 맥락에서 6개월 전에 이익 트레이딩보다 2개월 전에 손실 트레이딩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진 1년의 트레이딩 결과는 대다수 트레이더에게 트레이드 방법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최신 평양이 앵커링 효과도 좀 비슷하다 했죠. 여기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고 정신과 의사인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역사는 반복된다. 주가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늘 똑같기만 하다. 트레이딩은 단순한 게임이다. 변하는데 똑같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장 참여자들의 인지적인 편향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이 않다는 이야기요. 이성적이지 않아. 그게 우리가 시장 참여자의 그 집단적인 심리가 자연스럽게 차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신 어떤 정보, 애널리스트나 경제학자 작자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게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시장을 보면서 내 차트를 보면서 현실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내리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단내리기는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손쉽게 입수하는 정보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최근 가격을 의식에 각인해 놓고 현재 이 가격이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인터넷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이제 인터넷 관련주 최근 고가를 의식하면서 현재 가격과 비교했다. 그 결과 현재 가격이 턱없이 낮아 보였던 것이다. 자, 이것은 내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자, 밴드웨건 효과. 밴드웨건 효과는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도 똑같이 그냥 믿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걸 보고 이제 떼거리 효과라고 그래요. 떼거리 효과. 거품 가격 막바지에도 가격 상승세가 영원히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밴드웨건, 이거 떼거리 효과죠.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상투에 올라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올랐는데도 계속 오르니까 또 거기에서 영혼까지 털어가지고 투자해서 공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 8번째는요, 소수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수의 법칙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규모 표변이 이 표변이 추출한 대상인 모집단과 유사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소수의 법칙이란 말은 통계학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대수의 법칙이란 모집단이 추출한 표변이 크기가 클수록 그 표변이 모집단의 특성을 훨씬 잘 대표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리서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500명을 갖고 이제 추출하는 것보다 10,000명으로 표변을 추출하는 것이 더 정확도가 높겠죠. 자, 대수의 법칙은 여론조사, 지금 내가 리서치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 근거가 된다.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변 500명이 2억 명 이상을 인구를 대표하기도 하고, 이와 대조로 표변 크기가 아주 작으면 모집단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이 소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어떤 그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 소수의 법칙에 대한 것이 있어. 어떤 인지적 편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단들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요. 어떤 교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신앙이란 건 신을 앙무하는 마음이죠.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거. 예를 들면 6번 중 4번에 성공한 트레이더 전략이 있다면 정말 좋은 전략인지 입증할 만한 통계학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저 결과만 보고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소수의 어떤 법칙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겠죠. 이런 것을 그냥 좋은 전략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세계적인 명틀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 인지적으로 이게 무지야. 이게 인지적 편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프리캡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의 가상적인 수익 1억 이번에 제가 상담한 여자분이 그거 따라서 6천만 원 잃고 상당히 힘들어했죠. 그런 어떠하니 소수를 보고 결과 하나만 보고 따르는 이 현상. 자, 소수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과도하게 믿었다가 그것에 대한 믿음 또한 너무 빨리 놓아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최신 편향 및 결과 편향과 함께 이 소수의 법칙까지 신봉하는 트레이더의 경우 유효한 접근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거래 기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포르기 해버리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최신 편향, 결과 편향, 그 다음에 소수의 법칙까지 이러니 신봉하는 트레이더의 어떤 올바르지 못한 정신 자세, 이것은요 트레이더에서 이미 퇴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적 편향은 트레이드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지적 편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트레이더가 있다면 그에게는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인지적 편향은 왜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우리가 인지적 편향에 대한 어떠한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조화롭게 우리의 어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심리 능력 이런 자에게는요 앞으로 성공에 어떤 큰 돈을 벌기가 생긴다. 자, 이후 장에서는 터틀 트레이딩의 기법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트레이딩의 우위가 점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다양한 인지적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자, 이게 다음 강의가 뭐냐면요. 요게 이제 이 강의 또 이어지고 그 다음에 터틀 마인드 그 다음에 리스크와 자금 관리 터틀이 성공한 심리적인 이유 이런 게 방송이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도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